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TV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신감 있는 말하기인데요. 이 자신감 있는 말하기를 위해서 뭔가 굉장한 변화를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습관, 이 표현 몇 가지만 바꿔도 훨씬 더 이 말에 힘이 실리게 되는데, 과연 자신감 있는 말하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표현은 무엇인지 제가 5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5가지 표현, 혹시 나는 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보세요. 훨씬 더 여러분의 말하기에 자신감이 더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말하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5가지 표현을 준비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게 뭐냐면 뭐뭐인 것 같아요 예요. 무엇무엇인 것 같다라는 표현은 제가 품위를 떨어뜨리는 말실수편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추측성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잘 몰라서 이것 같다라는 그 추측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추측성 발언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택배가 왔는데 이 상자를 이렇게 안으로 흔들어 보니까 뭔가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는 게 뭐 공 같다, 그럼 골프공 같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골프공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잘 모르니까 추측을 하는 게 바로 뭐뭐인 것 같다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상황이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라고 하거나, 뭐 날씨를 보고 야 오늘 날씨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예쁘다는 걸까요? 예쁘지 않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날씨가 좋다는 걸까요? 좋지 않다는 걸까요? 이렇게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예쁘다, 이것은 예쁘지 않다, 날씨가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자신감 있는 말하기를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뭐뭐인 것 같아요 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이게 예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너무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되게 예뻐 보이네요 라든가,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냥 정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까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추측성 발언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자신감 있는 말하기로 보이는 첫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신감 있는 말하기를 위해서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은 바로 또는 아인데요. 우리가 말을 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생각을 하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한테 자신감 있는 말하기를 위한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이 면접을 보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여러분이 상대방의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많이 들어가면 이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뭘 잘 모르나? 이 사람은 자신이 없나? 확신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 있는 말하기를 위해서는 최대한 아와 같은 소리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그 매력적으로 말하는 방법 영상 편에서 목에 재생정지 버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을 쉬었다가 다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침묵을 활용하라는 건데, 이 침묵을 잘 활용하면요, 우리가 그 상대의 대화 집중도를 훨씬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야기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침묵은 잘 사용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 앞에서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한참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딱 멈추면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쓸 수만 있다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을 하다가 뭔가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쓰지 말고 그냥 침묵을 잠시 하는 겁니다. 잠시 멈춰지면 머뭇거리는 느낌도 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이 되게 신중해 보이고, 그래서 더 흡입력 있는 말하기가 가능해지거든요. 이 침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표현은요, 그냥 한번 해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얼핏 듣기에는 그게 문제가 되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그냥 한번 해보다를 예를 한번 들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B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한번 케이크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당당하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 같은가요? 당연히 A죠. A는 내가 이걸 준비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B는 그냥 한번 해봤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외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약간 쑥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를 준비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기가 쑥스러우니까
아, 뭐 그냥 한번 해봤어. 뭐 대단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그냥 한번 해봤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보다라는 표현은 뭔가 정성껏 준비했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어쩌다가 대충 한번 해봤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주게 됩니다. 겸손하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을 텐데 그렇게 전달이 되기보다는 뭔가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이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말하기를 위해서는 내가 그냥 한번 해봤다라는 표현보다는 당당하게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표현은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하는 이런 사과의 표현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영상 편집 클래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영상 수업이 끝날 때 졸업 발표처럼 이제 작품을 보여줘요. 자기가 만든 영상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 진짜 한결같이 모두 다 앞에 나와서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제 영상이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지만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이런 걸 보여드리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다 셀프 디스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과를 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미리 실드를 치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사과를 미리 해놓고 기대치를 낮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뜻은, 쓰여있는 속뜻은 내가 내 입으로 일단 별로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알았지? 라는 표현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자신감 있는 말하기에서 정말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일단 여러분이 사과를 하는 순간부터 이 상대방은 원래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안 좋다고 미리 얘기를 하니까 이 부정적인 인식이 사전에 형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도 하기 전에 별로인가 보다, 별로 안 좋은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과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자신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작을 하기 전에 사과를 하는 거는 이 자신감 있는 말하기를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꼭 고치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자신감 있는 말하기를 하려면 스스로 좀 떳떳해야 되겠죠. 내가 많이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서 실력을 쌓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일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를 하기보다는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라든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어 보이게 만드는 말하기 표현은요, 바로 뭐뭐인데요 입니다. 그러니까 말끝을 흐리는 거죠. 말을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하는 도중에 목소리도 작아지고 말끝의 내용도 점점 흐릿해지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작가에서 홀서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음식을 주문하는데도 말끝을 흐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손님이 라면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라면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이러고 말을 더 이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 서빙을 하는 입장에서 아니 이 사람은 주문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뭐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를 않죠. 자, 이 말끝을 흐리게 되면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명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됩니다. 저 뭐뭐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이 판단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말끝을 흐리는 게 아니라 종결형으로 문장을 맺어주는 겁니다. 이 라면을 주세요 라든가 이 라면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상대방한테 명확하게 의사가 전달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끝을 흐리는 이유는 자신이 하는 말에 자신이 없고 무엇보다도 이 상대가 내 의견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끝을 흐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끝을 흐리는 게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종결형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훨씬 더 분명해 보이고 여러분의 의사도 매우 깔끔하게 상대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자신감 있게 말하기 위해서 쓰지 말아야 할 5가지 표현 알아봤는데, 이 5가지 표현 여러분 댓글에 한번 적어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들, 사소한 습관들 몇 가지만 고쳐도 훨씬 더 자신감 있는 스피치가 가능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올라올 콘텐츠가 기대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고 알람까지 설정을 해두시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영상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